자, 고성국 칼럼입니다. 정치 빅뱅을 주제로 제가 칼럼하겠습니다. 그제 이제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이게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다들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의 기자회견과 같은 이런 문답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연합뉴스 TV에 가서 논평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도 아주 이상한 기사를 썼어요. 이게 기사가 되는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나오면 땡큐. 그래서 한나땡, 저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 이 말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나오면 땡큐 했던 2년 전에 윤나땡 과는 다르다. 이번에는 자신 있다. 민주당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내용을 보니까 장경태라는 자, 정청래라는 자, 우상호라는 자, 뭐 하여튼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맡아서 국민의힘을 지휘해주면 우리로서야 뭐 정말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우린 한동훈이면 쉽게 침몰시킬 수 있다. 땡큐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에서도 그 논평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나설까봐, 한동훈이 나올까봐 겁을 먹었다.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그래서 역공작 차원에서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라고 함으로써, 야, 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을 저렇게 환영하는 걸 보니까 이거 한동훈을 전면에 내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국민의힘 자유우파 진영 내에 분열을 유도하고 있는 공작적 워딩인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는 한동훈 뭐 선대위원장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겁을 내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엄청 겁내고 있죠. 얼마나 겁이 났으면 한나땡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서 역공작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겁이 났어요. 그런데 그럼 국민의힘은 어떠냐? 저는 국민의힘의 상당수 국회의원 기득권자들도 속으로는 엄청 떨고 있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한동훈은 새로운 정치 흐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흐름. 지금까지 여의도,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여의도 정치가 보여준 그 낡고 구태의원하고 기득권 커넥션에 끌려다니던 이 여의도 정치 전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한동훈은 이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문법과 다른 5천만 국민의 문법을 쓰겠다. 이거는 기존의 여의도 정치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한동훈에 열광한다면 바로 그러한 기존의 여의도 정치와는 완전히 절연된 새로운 정치의 흐름을 한동훈을 통해서 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하든 공관위원장을 하든 선대위원장을 하든 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 흐름을 막아설 방법이 없어요. 저는 한동훈 현상이나 한동훈 신드롬이라고 불려질 만한 정치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일찌감치 한 달 전에, 두어 달 전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의 등장은 기존 여의도 1차적으로는 공포에 질려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계의 대상이고, 사실은 국민의힘의 기득권자들의 공포와 견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 현상을 바라보면서 정치 빅뱅의 주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정치 빅뱅.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정치 빅뱅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동훈을 지지하고 한동훈을 바라볼 때 좀 차원을 달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여러분께 하는 겁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어느 총선 때나 또 어느 정당이나 물갈이, 인적 청산, 무슨 새피 수혈, 젊은 피 수혈,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젊은 피 수혈은 김대중이가 주로 썼던 말이고, 물갈이는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쓰고 있는 말이고, 지금 당장도 국민의힘 두드려보면 전부 뭐 물갈이, 인물교체, 공천교체 이런 얘기들입니다. 인요한 혁신이가 내내 하려고 주장했던 것도 결국은 사람 교체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물갈이나 젊은 피 수혈과 빅뱅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갈이는 말이에요, 수조에 물고기들이 있는데 물이 좀 오래돼 가지고 물고기들이 제대로 이 호흡을 못하니까 물을 갈자는 거 아닙니까? 빅뱅은 뭐냐면 이 수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조를 깨트리고 다른 수조를 만들자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접근과 퍼스펙티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의도 정치 판은 그냥 놔두고 사람 몇 명 바꾸면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어요? 정치판은 그냥 똑같이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여야의 국회의원들 얼굴만 몇 명 바꾸면 그러면 우리 정치가 진짜 선진 정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만족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87년 이후에 35년 이상 유지되어 와서 이제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거의 하나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빛의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계속 뒷목 잡는 이런 우리 사회 발전의 암적 존재로 되어 있는 게 지금의 정치 아닙니까? 이 정치구도를 완전히 파괴하고 새롭게 구축하자는 창조적 파괴가 빅뱅이에요. 단순히 그냥 그릇은 놔두고 그 안에 물만 좀 바꾸자, 그릇은 놔두고 그 중에 물고기 몇 마리만 바꾸자, 이런 물갈이론, 젊은 피 수혈론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 정치 빅뱅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럴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정치 빅뱅은 주관적 열망만 가지고선 되지 않아요. 객관적 조건이 충분히 무르익고 거기에 주관적 열망이 결합되고 마지막으로 이걸 감행할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정치 빅뱅이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 객관적으로 이미 우리 사회의 빛의 속도로 빠르게 진화 발전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지금의 정치권이 하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우리의 덩치에 전혀 맞지 않아서 마치 헐크처럼 다 찢어져 버렸어요. 너덜너덜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 국민들이 진작부터 주장해 왔어요. 야, 여야 가릴 것 없다. 좀 정치권 확 바꾸자. 이런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열망이 비등했는데 아직 이걸 정치 빅뱅으로 터뜨릴 지도자가 없었어요.
이 새로운 정치를 체현한 상징적인 인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빅뱅의 주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졌다. 이제 행동하면 된다. 이렇게 정치 빅뱅이 일어나면 지금의 무슨 여야 구도 뭐 더불어민주당이 어쩌고 종북 주사파들이 어떻고 586이 어떻고 뭐 송영길이가 어째 이재명이가 어째 뭐 이런 것들은 다 빅뱅 이후에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내부로 보더라도 뭐 김기현 세력이 어떻고 뭐 무슨 영남 중진 다선들이 어떻고 뭐 친윤 핵심이 어떻고 다 그거는 지금의 정치 구조에서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릇이 깨져버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빅뱅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치 빅뱅은 기존 정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합니다. 파괴를 통한 창조. 자, 그러면 왜 기존 정치권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기득권자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렇게 한동훈을 두려워하는지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 정치 빅뱅이 한번 시작되면 기존의 정치 문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 마크롱이 30대의 젊은 나이로 국회의원 하나 없이 대통령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정말 20대, 30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완전히 공천을 해서 3분의 2 이상을 쓸어버렸어요. 이게 정치 빅뱅이에요. 거기에 그 마크롱 이전에 프랑스 정치 질서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마크롱 이전에 프랑스에 무슨 다선 의원들 장관 지냈다, 뭐 총리 지냈다는 사람들이 무슨 힘을 쓸 수 있었겠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동훈의 가치, 한동훈의 잠재력을 이 정치 빅뱅적 수준에서 제대로 읽어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매우 역동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처럼 75년의 현대사, 대한민국 현대사처럼 정치 빅뱅, 정치적 다이내믹스, 역동성이 살아 있었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0여 년의 짧은 시간에 어느 나라도 하지 못했던 건국과 근대화와 민주화를 해낸 거예요. 기적을 이뤄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70여 년의 이 기적과 같은 현대사는 정치 빅뱅의 역사이기도 했던 거예요. 정치 빅뱅의 역사. 보십시오. 정치 빅뱅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기존 정치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요.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전면에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빅뱅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정치 빅뱅을 일으키는 선거, 그 선거 이전의 정치와 이후의 정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선거를 우리는 파운데이션 일렉션, 정초를 넣는 선거, 정초 선거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현대사에서 첫 번째 정치 빅뱅은 1948년에 발생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총선거.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 세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정치 빅뱅을 했습니다. 그
주도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두 번째 정치 빅뱅은 언제 있었냐? 1961년 5월 16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 집권은 그 이전에 지주 하는 이런 낡은 정치 세력을 완전히 몰락시켜 버렸어요. 그 전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데 가장 근대화된 군인들이, 미국에서 훈련받은 합리적 군인들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엘리트의 전면 교체가 5.16 군사정변으로 이루어졌어요. 박정희의 정치 빅뱅이었습니다. 세 번째 정치 빅뱅은 언제 있었냐? 전두환 정권 때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테크노 클래스 전면에 내세웠어요. 테크노 클래스, 기술 관료들.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를 김재익이라는 글로벌한 테크노클рат한테 거의 다 맡겼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엘리트들이 우리 사회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 빅뱅, 세 차례에 걸친 정치 빅뱅, 이승만의 정치 빅뱅, 박정희의 정치 빅뱅, 그리고 전두환의 정치 빅뱅, 이 흐름에 빅뱅도 아니면서 흐름에 편성해서 정치판에 스멀스멀 들어와서 기생하고 기득권자가 된 세력이 생겼어요. 그게 586들입니다. 이 자들은 정치 빅뱅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김대중이가 열어주는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정복 주사파들이 파놓은 진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압으로 이 586 기득권 세력이 두껍게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 자들이 우리 자유파가 역사적인 위대한 대타협을 통해서 이루어낸 민주화의 과실을 전부 다 독점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년 2024년 4월 총선은 바로 이 기생적 기득권 집단, 이 586이라고 하는 것을 세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청산하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X세대와 MZ세대가 새로운 정치의 주류적 지도적 엘리트로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총선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동훈을 전면에 내세워서 선거를 한다면 바로 그런 정치 빅뱅을 목표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압도적 승리를 끌어낼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역사 발전에 의미 있는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주요 객관적 조건이 다 갖춰졌고 우리에게는 한동훈이 있다. 이 정치 빅뱅은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디테일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기존의 기득권 질서가 얼마나 악착스럽고 얼마나 지저분한데 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엘리트들을 전면에 포진하는 건데 열정 하나만 갖고 되겠습니까? 정교한 정치 빅뱅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 정치 빅뱅을 이끌어가는 완숙한 연출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내년 총선을 정치 빅뱅을 일으키는 총선,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완전히 구별하는 새로운 정초선거적인 선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명이 중요하다. 네 명이 누구냐? 창조적 파괴를 맨 앞장서서 이미 1년 반 이상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 정치 빅뱅의 최고 사령탑이에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종북주사파 척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자는 그 원대한 목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정치 빅뱅의 사령탑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당장 선거를 통해서 이 정치 빅뱅을 만들어낼 3명의 선봉장이 필요해요. 하나가 비대위원장, 하나가 공관위원장, 하나가 선대위원장입니다. 이 셋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 빅뱅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자리를 차고 앉아서 엉뚱한 소리 해대기 시작하면 빅뱅의 동력이 내부적으로 잠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이 이 정치 빅뱅 한번 해보자. 마치 5.16 군사정변을 박정희, 김종필 등이 함께 모여서 결의했듯이 전두환과 노태우와 허화평이 모여서 새로운 질서를 계획했듯이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정치적 결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데요. 저 종북주사파들을 완전히 절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선진국가로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년 총선 그리고 한동훈의 전면 등장을 보면서 제발 저부터 여러분부터 기존의 여의도 정치부법에 갇혀서 이리저리 짚고 떠드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한동훈을 앞세워서 정치 빅뱅을 만들자. 오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